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즐겨찾기 2022년 역시 칼 세이건의 질문에 대한 성찰로 시작합니다. 칼 세이건은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질문이라도 점심 식사 메뉴를 뭘로 하지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지? 라는 질문이 같을 수는 없겠죠. 단순한 정보 제공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질문이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볼테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닌 질문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2022년 올해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번 책은 어크로스에서 나온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죠. 이번 책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며 궁금해하는 능력은 기술이라면서 우리를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도록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새벽, 정오, 황혼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14명의 철학자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책의 제목에 나온 소크라테스와 제가 한때 아주 좋아했었던 헨리 소로우, 그리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시몬 베유, 이렇게 세 사람의 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기입니다. 호기심과 궁금함의 차이는 뭘까요? 호기심은 고양이를 알기 위해서 해부하며 죽일 수도 있지만 궁금함은 좋은 식사처럼 서두르지 않고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래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머무르지 않고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죠. 저자인 에릭 와이너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 점은 너무 명백해서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삶에서 그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혹스러움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정원사였고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어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탓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선명하게 하는 검안사였다고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왜 성공하고 싶어? 혹은 얼마나 성공해야 충분한 건데? 라는 질문에는 여러분 각자 생각나는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했대요. 성공은 어떤 모습이야? 질문이 좀 달라졌죠. 이런 소크라테스의 집요한 질문이 상대방의 알지 못함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질문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 질문이 자신을 덮치게 두는 것이래요. 좋은 질문은 때론 침묵으로 이끌기도 한다면서 의혹과 수수께끼에 머무는 것, 용기와 시간이 필요한 깊은 질문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헨리 소로우처럼 보기입니다. 그의 책 월든을 통해 소로는 초현실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소로는 지식보다는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본다는 것은 사진보다는 언어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보지만 결국은 세상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너무 빨리 정의를 내리면 독특함을 보지 못한다는 저자는 소로처럼 보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다봐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진정으로 목격되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구에겐가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소로는 보는 것에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고 우리가 잘 볼 수만 있다면 모든 폭풍과 그 안에 든 모든 빗방울이 무지개가 된답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다소 익숙한 진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자신이니까요. 소로의 책 월든에 나오는 유명한 한 구절을 배달해 드립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인생의 본질적인 실상에 직면하고 싶어서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지 않아서였다.
네, 마지막은 시몬 배우처럼 관심을 기울이기입니다. 그녀가 생각한 극도의 관심은 몰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깊이 몰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순간에 몰입할 자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배우는 관심을 어떤 수단이나 기법으로 보지 않고 사심 없는 미덕, 즉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거두는 것은 곧 사랑을 거두는 것이고,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희귀해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관심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의하는 것으로 헬스보단 요가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관심이란 일종의 기다림과 같다고 믿었고, 우리가 가장 귀중한 선물을 얻는 것은 그것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릴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의 반대말은 조급함인 거죠. 저자도 우리가 대부분 너무 서둘러 판단을 내리듯이 관심을 기울이는데도 성급해서 너무 빨리 혹하고 그 대가를 치른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름다움이나 친절한 행동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알지 못함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가장 쉬운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관심의 대상보다는 관심의 질인 것 같습니다. 배우는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다며 이렇게 말 걸어오네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계신가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모습입니까?